네,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6월이었죠.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. 특히나 이 사망자 다수가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졌는데요. 이 사고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산재 대책과 함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이와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. 건국대 경영학과의 윤동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. 이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파견 행태가 저실이 드러났는데요.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? 실제 이 아리셀 참사 사건을 들여다보면은요. 이 전체 인력 중에서 103명 중에서 53명이 외주 인력입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견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우리가 흔히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위험의 이주화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에서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는 것입니다. 특히 이제 그 고용부에서 조사한 2023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총 812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85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였거든요.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망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이 안전교육, 기본적인 안전교육 자체가 아리셀 사건에서 봤을 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화재가 난 곳에서 또 대피소로 이렇게 피해가야 되지만 그렇죠. 출입문 쪽에 대부분 몰려있기도 하죠. 근데 출입문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. 네, 전혀 현장을 잘 몰랐다라는 거네요. 그건 기본적인 파견직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고요. 또 2021년부터 이미 4차례에 걸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화재가 뭐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고 또 방연 대피로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. 또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 위험성 평가를 했고 위험성 평가에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보통 채용을 할 때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도 교육을 받거나 해결할 수 있게 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안전보건교육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게 사업주의 재량이라 함은 그만큼 강제성이 없다는 건가요? 사실 이제 강제성을 띠게 돼 있는데 사업주가 재량권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, 특히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. 우리가 외국인 인력들을 지금 쓰고 있는 사업체 수가 5만 명이 좀 6만 정도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점검을 했던 기업체 수 같은 경우가 5,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. 그럼 10%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실제 이 외국인에 대한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.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되지도 않고요. 그렇죠. 저희가 실제 이 나인 비자로 들어오는 16개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에 해당되게 해서 이런 안전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있는지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. 기본적인 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이번에 좀 참사로 인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보험 관련해서는 좀 어떤가요? 이번 사건에서는 산재 승인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산재 승인을 안타깝게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. 사실은 받을 수 있는데요.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우리가 이제 해외에 진출했던 인력들을 진출했던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진출했던 시기가 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에 대한 좀 약간의 차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E9 비자로 들어와서 업무 관련된 그 제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비자 형태가 좀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H4라든지 우리가 얘기하고는 동포 비자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체류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7개월 이상 우리가 실제 여기서 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사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비자 형태에 따라서 보상금도 차별화돼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.
그리고 국내의 우리 이제 피해자들이라든지 해외 외국인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사실 여러 가지 유족들 간의 또 분쟁도 지금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참담한 현실이 그대로 느껴집니다. 이번에 교수님께서 특히나 일본에 가셔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방법을 직접 보고 오셨다고 들었어요.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지금 관리 실태와 일본의 실태, 뭐 확실하게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? 뭐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외국인 인력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. 기업이 스스로. 그렇죠. 정부가 아니고요. 제가 그 나고야 지역에서도 실제 아이치현에 있는 뭐 담당 국과장도 만났지만 실제 거기서 지원해 주는 분야보다 기업에 찾아가서 갔을 때 기업이 외국인을 유치하고 실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측면이고요. 또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16만 5천 명을 E9 비자로 입국을 시키고 그 위에도 생산 직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동포 비자라든지 다른 비자를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인력들을 파견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. 일본 같은 경우는요. 그리고 이 생산 직군 위주의 인력 활용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23.6% 정도가 전문 직종이라든지 R&D 직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전문 직종에 대한 외국인 활용도는 6%밖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방문했던 회사 같은 경우도 생산 직군은 다 일본인들이 하고 있었고요. 도리어 R&D 직군의 30% 이상이 우리 한국 청년들도 있었고요. 대만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오고 있고 우리가 고기능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전문직에 대한 유입을 좀 더 늘리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의 형태가 다르고요. 실제 생산직에서도 일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라든지 교육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뭐 그렇게 기업 스스로 교육을 하게 되면 기업의 발전에도 훨씬 더 많이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. 이 부분은 참 본받을 점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만 해도 필리핀의 가사 노동자가 100명이 들어왔습니다.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6만 5천 명이 앞으로 입국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상을 보니 참 참담합니다.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될까요? 사실은 이제 서울시하고 고용부에서 이번에 또 1,000명이 들어왔습니다. 최저임금 수준이죠. 그리고 그 역삼동 지역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40만 원 전후로 해서 이 관련돼서 뭐 월세를 지원해주는 형태긴 하지만 교육기관 시설도 이번에 지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번에 교육기관 시설도 지었고요. 약 160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이번에 화성 아리셀 사건 때문에 실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 부분입니다. 실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분들이 여기서 적응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필요하다는 것이죠. 언어적인 측면도 아직 저희가 필리핀에서 오시는 이제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언어적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. 문화적으로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인지되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 160시간 교육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요. 실제 현지에서의 언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에 와서도 언사이트 형태로 해갖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화라든지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.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잊을만 하면 보여주는 뉴스인데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.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근로감독관이 숫자가 적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관련된 허가제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10분의 1 미만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기타 사업체도 그런데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. 그럼 이 근로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기업,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, 경영자들의 마인드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이건 단순하게 이제 정부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그리고 우리 이해관계자인 시민들과 같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은 한국에 적응하는 부분도 어려울 것이고 나중에 이미지도
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. 네,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하고요. 기업 네. 스스로가 또 이런 교육을 늘리는 이런 대책도 네.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건국대 경영학과의 윤동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